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이런 게 많았었고요. 조그만 상처에도 다시 몸이 더 짓무르거나 아니면 진물이 나온 상황이 다시 반복돼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고름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상태까지 이르러가지고.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피부 상태를 지켜보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치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질환들이 그렇지만 특히 피부 질환의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완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부 질환 발생 초기에 원인을 알고 제대로 치료를 하면 치료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피부 가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오래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개는 혼자서 집에서 손쉽게 연고 등을 구입해서 바르기를 반복하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만성염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변성까지 초래해서 이전의 건강한 피부 상태로 100% 돌아가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만성적인 피부 질환은 면역력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낫지 않은 피부 질환, 면역력에 답이 있다. 단순 피부 문제로 해결하기보다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피부와 전신의 문제를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한방 치료로 건강한 피부, 건강한 삶을 이끈다. 한의사 탁미진 원장.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면역력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현석 씨 또한 면역과의 연관성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요. 약 5개월 정도 피부 치료와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면역이 피부랑 관계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치료 전에는 몸이 좀 생기가 안 돋고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치료 후에는 그런 게 다 개선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전체적으로 몸이 좀 안정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로한 상태에서 마라톤 준비를 하며 체력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그때부터 손과 얼굴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전신에 수포와 모낭염으로 퍼져갔는데요. 치료 한 달부터 서서히 증상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심각한 증상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피부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호전된 상태를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증상이 호전되고부터 서서히 내원 횟수를 줄여나갔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한창 증상이 심했을 당시에 첫 내원 상황을 떠올려 보는데요.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바를 때는 괜찮았는데 약을 중단하고 나니까 이제 피부가 다시 짓무르고 아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장현석 씨는 피부과 치료를 받고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는 증상이 더욱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갈수록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의 개수만 더 늘어나게 됐고 나아지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서 얼굴과 손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처방을 받으셨는데 피부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그 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염증을 누르는 치료로는 호전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점점 약의 단계가 올라가고 그럴수록 피부 면역도 점점 약해져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이 맞물려 끊임없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체 기능도 저하돼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쉽게 병으로 연결되면서 감기나 장염, 방광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부도 면역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염증이 발생해도 이겨낼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피부에 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번식하면서 피부 재생을 방해하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떨어진 면역력을 올리고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였죠. 면역을 올리는 체질 한약을 처방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을 교정하면서 이제 몸의 면역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피부의 손상도 많이 심하였고 스테로이드를 끊은 다음에 올라오는 리바운드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청열 배독 요법과 그리고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MDS 치료를 병행하면서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히 몸과 피부 건강 관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현석 씨는 얼마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약간씩 열이 오르고 트러블도 다시 생긴 상태였는데요. 금지노객 사열요법을 통해 머리로 올라간 열과 압력을 내려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의 화가 차이거나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혀를 뒤집어서 밑에 정맥혈을 봤을 때 색이 진하고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사혈을 해서 어혈을 빼게 되면 머리와 눈으로 올라가는 열과 압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시술 즉시 눈하고 머리가 좀 맑아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고 예전에는 조금 나빠지면 한번 나빠지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방금방 되돌아오고 일단 제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피부 염증 질환은 몸의 열이 과해서 생긴 독소, 즉 열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덕 씨의 경우 유전적으로 몸에 열이 많았고 얼굴에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콧등에 몇 개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 동네 한의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염과 약간 이제 그런 계통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약을 한 2제 정도 먹으니까 한 2년 정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나더라고.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인체에서 나오는 적은 양의 적외선을 측정해 몸속 체열 분포와 순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몸 안에 열이 과하게 발생하고 그것이 오래 반복되면 피부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선덕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어릴 때부터 몸에 열이 많으셔서 홍조가 지속이 되었고 알러지 비염이 있으시기 때문에 코로 숨을 잘 못 쉬게 되면 얼굴에 있는 이제 부비동이란 구멍으로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되어서 더 열이 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조를 넘어서서 주사 피부염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인데다 얼굴에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었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열에 자극을 받는 환경에 노출됐죠. 치료하면 사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까지 생겨 얼굴의 열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주사 피부염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해 비강 사혈요법을 진행합니다. 코 점막 사이에 침을 놓아 사혈을 하면 코 점막이 튼튼해지고 비강의 통로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 사이 점막 사이에 침과 약침을 맞아서 공기 소통이 잘 되도록 코로 숨이 잘 쉬어지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사람이 코로 숨을 쉴 때마다 비강을 통해서 부위동으로 바람이 통하게 되면 얼굴에 있는 열과 압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혹시 비염이 있어서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시는 분들은 눈과 뇌의 열하고 압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얼굴에 열이 잘 가라앉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진피 재생술을 진행합니다. 특수 고안된 침을 이용해 진피층의 혈관과 섬유층을 자극함으로써 손상된 세포를 활성화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혈관 확장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두통이나 상열감, 불면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얼굴로 과도하게 몰려있던 열과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게 됐죠. 많이 좋아졌죠. 비염 치료를 이제 계속 일주일 만에 이 피부와 같이 했거든요. 근데 비염은 정말 지금은 되게 좋아요. 숨쉬기도 좋고. 이 치료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냄새가 더 민감하게 잘 맡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슴도 많이 답답하고 이랬는데 계속 이 얼굴 치료받지만 전체적으로 침 치료를 받으니까 그런 점들은 다 많이 좋아졌죠. 우리는 식생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식사 시간도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에 생긴 염증과 습진으로 큰 고생을 하고부터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된 김수정 씨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고 체질에 맞는 식단으로 음식을 챙겨 먹게 됐습니다. 눈 밑에 작게 시작했거든요. 작게 그냥 뭔가 튼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심각한 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피부과를 이제 한의원 오기 전에 한 4-5군데를 옮겼어요. 피부과를.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고름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상태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때가 한 6월쯤? 혼자 살면서부터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가 좀 늘어서도 영향이 조금... 피부과를 옮겨 다닐 때마다 혹시나 낫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의원을 찾았고 처방받은 한약을 먹고 바르는 약을 꾸준하게 발라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피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수정 씨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악화되는 피부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다는데요. 먹는 것도 평상시랑 똑같이 먹었고 이제 생활도 하는 것도 똑같이 했는데 뭐 하나 바뀐 게 없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지만은 제가 했던 거는 그냥 피부과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 먹는 거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올해 여름 처음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피부 염증의 원인이었는데요. 다양한 검사와 문진을 통해 몇 가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곰팡이 핀 온수 매트에 의한 습진, 반복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피부 면역 저하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원하시기 6개월 전부터 눈 주위의 피부 트러블로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복용하시다가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면역제제까지 복용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도저히 되지 않고 눈의 염증이 더 심해져서 가렵고 따가워서 잠들기도 힘든 상태였고 그래서 더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피부 염증으로 가려움이 오래가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상열감이 심해지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상체로 몰려있는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처방받고 피부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배독 치료를 진행했더니 치료 2주 만에 빠른 호전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독소를 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여서 눈 주위의 피부 염증은 한 2주 정도 지나면서는 많이 염증이 가라앉으셨고 차츰 정상을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과 팔에 있는 진균에 의한 습진은 원인이 되던 온수 매트를 제거하고는 치료 속도가 좀 나는 듯 하더니 다시 조금 치료의 정체기가 와서 악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환자분께 여러 가지를 여쭈어 보았더니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고양이와의 밀접한 접촉을 조금 삼가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나서는 또 원활하게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은 거의 많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유독 심했던 눈 주위 염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곰팡이 핀 온수 매트로 발생했던 목과 팔의 습진도 대부분 사라졌죠. 상체로 몰려있던 열감도 확 줄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는데요.
수족냉증이 심했던 부분도 개선되고 가려움으로 잠을 설치던 증상도 좋아졌습니다. 김수정 씨를 힘들게 하던 증상의 대부분이 개선되면서 눈 주위에 생긴 색소 침착 치료만 일부 남은 상태인데요. 수정 씨는 하루빨리 피부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색소만 지금 조금 남은 상태거든요. 정한침 맞고 그다음에 임파 풀어주는 순환 마사지하고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좋고 피부 장벽이 튼튼할 때에는 애완동물의 털이나 배설물에 있는 균들이 들어온다 해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몸이 많이 피로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알러지라든지 염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에서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염증 반응이 있거나 호흡기에 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동안은 밀접한 접촉을 삼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목과 얼굴, 머리 등에 위치한 많은 경혈점에 침을 놓아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이 침은 정안침이라고 하는데요.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안색이 밝아지고 얼굴이 붓는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임파순환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임파는 면역기관 중 하나로 혈관에 들어가지 못한 각종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임파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를 함으로써 피부 부기 제거와 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거진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 쪽은 이제 거진 다 나왔다고 하셔도 한 10% 정도 남았고 눈 같은 경우는 지금 색소 침착 이것만 치료받으면 되는 경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예요. 피부 문제는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겉으로 잘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사 피부염이 있었던 김경희 씨도 피부 문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졌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이런 게 많았었고요. 얼굴이 빨갛고 이제 여드름 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피부뿐만 아니고 점점 시간 지날수록 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피부과도 가보고 뭐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뭐 운동도 많이 해보고 한번 가서 치료받으면 그때는 좋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한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고부터 체질에 맞는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피부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 상태도 좋아지도록 같이 관리를 해야 했죠. 처음에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이 익숙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적응도 되고 몸도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4일은 음주를 했었거든요.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지는 않더라도 그냥 저녁에 조금씩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 받으면서 그냥 완전히 금주를 한 상태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식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네, 먹는 게 이제 제 체질이나 이제 저한테 맞는 음식을 원장님께서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 체질 한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또 몸의 면역을 회복하기 위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나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갔죠. 피부에는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3년) 전부터 술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저녁 약속이나 일정이 많아지면서 잠자는 시간도 갈수록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열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열 조절이 되지 않아 상부로 열이 많이 몰리면서 얼굴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첫 내원 당시 피부 염증이 심했고
피부 장벽이 얇았으며 피부가 심하게 붉고 각질도 많이 뜨는 상태였는데요. 심장에 열이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피부 염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얼굴이 많이 붉고 구진 형태의 염증이 있는 주사 피부염의 형태로 내원하셨는데 피부의 표피층이 너무 얇아서 얼굴이 따갑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주사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주로 코와 뺨, 이마 등이 빨개지는 질환으로 얼굴의 특정 부위가 붉어지는 것은 안면 홍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사 피부염은 안면 홍조와는 달리 뾰루지 같은 것이 나거나 구진, 농포,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결체 조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굴에 염증이 생겼을 때 임시방편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는데요. 체질 개선 한약과 열을 내리는 치료,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재생하는 치료를 병행하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면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염증도 가라앉았습니다. 피부 질환뿐 아니라 모든 질환이 내 몸 상태가 좋아지도록 관리를 잘해야 같이 좋아집니다.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바로 피부 표면으로 염증이나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시에는 음식 조절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피부 염증 개선에 좋은 배독 청열요법을 진행합니다. 피부에 직접 사열을 해 피부로 쏠린 열과 독소를 배출하고 확장된 혈관을 바로잡아줍니다. 피부 진피층에 울체된 어혈과 독소가 배출됨으로써 치료 직후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더불어 가느다란 굵기의 미세침으로 피부 진피층을 자극해 피부 본연의 치유 능력을 높입니다. 피부 재생에 효과적인 성분을 직접 투입해 피부 재생 효과를 높이고 피부 진피층을 튼튼하게 만듦과 동시에 염증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나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2달 정도 됐거든요. 2개월 정도 받았는데 한 번씩 치료받으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게 눈에 계속 보이고 특히 이제 피부뿐만 아니고 제 몸이 많이 좋아지고 특히나 이제 눈도 맑아지고 뭐 집중력 이런 것도 되게 높아지고 특히나 이제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뭐 식사하는 거나 이제 저녁에 잠들 때 제가 불면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피부에 생긴 염증은 유해한 자극으로 인한 손상을 치유하는 인체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에 생긴 염증 반응이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내 몸과 피부의 면역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는 내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개선되어야 피부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만성 피로나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피부 질환의 개선이지만 그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서야 좋아지게 됩니다. 피부 질환이 완치되고 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내 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